최근 시장의 상승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역시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변수 그리고 대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성을 또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증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시장 얘기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도 사적으로 시장에 참 재미가 없다 네, 이런 재미없어요. 얘기 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또 많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오늘도 027-4875로 전화 주시면요 되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훈 과장님이 직접 들고 오신 오늘 시장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오후 2시 외국인의 움직임을 키워드로 꼽아주신 걸로 봐서는 오늘 좀 수급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시장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네네. 하락하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치를 일단 낮추는 게 속은 편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실망하는 좀 그런 시장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시장을 괴롭히는 여러 불확실성,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인내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저는 확실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나 환율만 지켜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결국엔 그 대주주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속을 사실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생각보다 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반전의 어떤 실마리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예정이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유예냐 강행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네. 건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국이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이었던 것이 이제 갑자기 3억으로 대폭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처럼의 어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비춰봤을 때는 좀 너무 이제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네. 이건 이번 주반에 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 쟁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또 반전을 또 이루어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실적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실적선이 2,341포인트 간신히 지켜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거래됐던 매물대 하단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강한 지지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애석하게도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 아래 부분, 그러니까 2,250 부분까지는 매물대가 굉장히 옅어요. 옅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냥 속편하게,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빠질 것 같으면 속편하게 조금 더 하단을 잡고 가자. 그러니까 2,250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 좀 지지 시도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요게 이제 이탈이 된다면 2,250까지는 그냥 속편하게 좀 열어뒀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매물대가 워낙에 또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이제 깨고 내려가려면 돌바락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2,250까지는 이제 하단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속이 편하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잠깐 볼게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기로에 서 있어요. 얘는 이미 이 매물대 하단을 이탈을 해버렸고 여기 보시면 워낙에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에 좀 매물대가 상당히 옅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대주주 양도세와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수급 불균형이 더욱더 초래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그래도 이런 실적선을 지켜준 배경에는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피를
1,300억을 순매수했고요. 또 선물을 3,900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코스피를 8,000억을 순매도하면서 지난주 수급 불균형의 이제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되나, 역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지 않은 쪽으로의 이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그런 수급 주체가 이제 되었는데요. 일단 실적선이 61선 지켜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환율도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거.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로 영내에선 1,147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지만 네. 지난 주말도 여교에서는 여전히 또 1,142원.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는 뭐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나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은 분명히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빠질 시장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빠질 시장은 분명히 아닌데 왜 빠질까? 그러니까 저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신압으로 우리 시장에 굉장한 수급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환율과 외국인 지난주 수급 현황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백기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에 한번 볼게요. 바로 네. 가시죠. 뭐 알겠습니다. 최근 이거래일 동안 코스피 장중추이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왔어요.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저 제목 짓는 게 더 고민이긴 합니다. 2시의 데이트 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튼 자, 이제 이건 지난주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이틀 동안의 코스피 장중추이를 겹쳐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정확히 오후 2시부터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딱 나타나죠. 딱 나타나죠. 저러면서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는 왜 이렇게 빠져 하다가 2시 이후에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좀 안도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기사는 여전히 외국인이다. 물론 지난주에 동학개미가 코스피를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해주긴 했지만 네. 예전 같지는 않은 그런 동력은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2시 이후에 낙폭을 줄이게 된 1등 공신이 무엇이냐? 자,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매 추이도 한번 볼게요. 지수 추이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 금요일 추이인데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갑자기 확대합니다. 왜 2시가 기준일까요? 글쎄요, 뭐 걔들도 이제 밥 먹고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2시부터 하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정확히 2시의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오후 2시까지는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한 1,000억 정도 매도하는 기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2시부터 선물을 마지막까지 4,000억을 순매수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은 선물을 3,000억을 순매수해주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요 패턴이 뭐 이틀 이제 벌어졌다고 해서 또 오늘도 벌어지고 내일도 벌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적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시장이 좀 동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외국인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적어도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옵션 만기일에도 확인했잖아요. 네.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효과의 현선물을 갑자기 대거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끝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도 오후 2시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뒷폭제로 해서 낙폭을 굉장히 축소하고 끝난다는 점.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적어도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걸 패턴을 좀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2시에 주식을 살려면 2시에 사고 팔려면 이제 아침에 파는 거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2시에 사고 이런 패턴인데 요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한번 차트 볼게요. 카카오의 장중 흐름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많이 동력이 떨어졌지만 2시부터 낙폭을 줄이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자, 2시부터 낙폭을 줄이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요 패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뭐 수급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샵 2034번으로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27-4875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시장 얘기를 월요일에는 짧게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과장님의 전략을 잘 참고해서 또 계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